건강약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그리고 갑상선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정확하게는 이제 갑상샘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갑상선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건 이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체온 조절 그리고 신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은 대사율이 너무 높아져서 많이 먹어도 오히려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더위를 심하게 타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갑상선 기능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게 되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거나 추위를 심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피로감이 심해서 계속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좀 비특이적인 증상, 즉 피곤한 게 꼭 갑상선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로감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피로감이 심할 때에는 혈액 검사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특히 폐경 전후기 여성분의 피로감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더더욱 갑상선 검사를 권하는 편인데요. 주변을 봐도 흔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2014년에서 18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여성 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폐경 전후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시기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그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칼슘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 바로 갑상선 저하증 치료를 위해서 신지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칼슘제를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칼슘제와 신지로이드를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로이드를 복용을 하실 때 이 칼슘제와 동시에 섭취하시게 되면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이런 류의 미네랄들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요.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떼고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신지로이드, 즉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흡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음식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침 공복에 섭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칼슘제는 한 점심시간쯤에 섭취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4시간 간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1년째 약을 복용 중입니다. 직구 종합영양제를 선물 받았는데 갑상선 호르몬에 사용된다는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국인을 놓고 봤을 때는 요오드가 함유된 영양제는 갑상선 환자분들이라면 우선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체내 요오드의 한 70~80%가 갑상선에 존재를 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도 요오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영양제로서 들어가는 요오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이나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해산물이나 계란 등등에서 요오드를 좀 풍족하게 섭취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417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의 권장 섭취량인 150 마이크로그램에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용량이에요. 요오드 상한 섭취량이 2,400 마이크로그램이라서 417 정도에다가 보통 영양제 한 100에서 200 전후로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갑상선 질환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와 함께 이제 요오드가 고용량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고용량의 요오드를 섭취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고, 근데 이제 다시 요오드가 이용되면서 정상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오드가 함유된 영양제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국내에서 갑상선 환자분들한테 유명한 갑상선 영양제 같은 경우는 요오드가 들어있지 않고요. 해외 직구 갑상선 영양제는 다 요오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국내와 해외의 식단 차이로 인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혈액 검사에서 이제 갑상선 저하증 위험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셀레늄이 갑상선에 좋다고 하는데 셀레늄을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에 필수적인 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이 갑상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 즉 갑상선 호르몬인 T4를 T3로 활성화하는 과정에도 이 셀레늄이 함유된 효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셀레늄은 갑상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현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셀레늄 결핍과 연관된 문제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셀레늄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요. 19세 이상 성인의 셀레늄 1일 상한 섭취량이 4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그 이내에서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는 토양 환경에 따라서 식품에 함유된 함량이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 토양 환경 특성상 식품에 셀레늄이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셀레늄이 함유된 영양제는 그냥 드실 수 있게 권하는 편입니다. 실제 갑상선 영양제에도 이게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정확한 상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받으신 거라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의료진과 관찰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갑상선 질환 두 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을 때 칼슘제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4시간 간격을 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칼슘제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눈떨림 이런 것 때문에 마그네슘을 따로 구매해서 먹고 있다. 그럴 때에도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와 이 마그네슘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떼고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모두 다 요오드가 함유된 거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우선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셀레늄이 함유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보호를 위해서 드셔도 무리는 없다. 단 상한 섭취량인 400마이크로그램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